2025년 2월 3일 월요일 오후 책 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이회수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실전적 문장 비법 글쓰기의 공중부양. 작가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독특한 상상력, 기발한 언어 유희로 사라져가는 감성을 되찾아주는 작가 이회수. 특유의 궤벽으로 바보 같은 천재, 광인 같은 기인으로 명명되며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문학의 세계를 구축해온 예술가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추구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술의 힘임을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1946년 경남 함양군에서 태어났고 춘천교대를 자퇴한 후 홀로 문학의 길을 걸어왔다. 문학과 독자의 힘을 믿는 그에게서 탄생된 소설, 시, 우화, 에세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외수 마니아를 만들어내고 있다. 꿀같은 문장들을 위해서라면 원고지 기생충도 마다하지 않는 그는 오늘도 문학적인 삶과 예술적인 사랑의 조화로운 만남을 염원하며 감성마을 촌장으로 자연을 벗하며 사랑을 읊조린다. 작품이 너무너무 많아서 소개를 건너뛰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타고난 재능으로 고수에 이른 사람보다는 피나는 노력으로 고수에 이른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이고 피나는 노력으로 고수에 이른 사람보다는 그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인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해 보이는 사람은 그 일을 시종일관 즐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즐겁게 시작하자. 글이란 쌀이다. 쌀로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쌀은 주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글은 육신의 쌀이 아니라 정신의 쌀이다. 그것으로 떡을 빚어서 독자들을 배부르게 만들거나 술을 빚어서 독자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은 그대의 자유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만들든지 부패시키지 말고 발효시키는 일에 유념하라. 부패는 썩는 것이고 발효는 익는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대의 인품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차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부 단어의 장, 단어 채집, 속성 찾기, 본성 찾기, 창조의 출발. 2부 문장의 장, 문장의 기본 형식, 글쓰기의 필수 요건, 경계해야 할 병폐들, 띄어쓰기와 맞춤법에 대하여. 문학적 문장 만들기. 왜 쓰는가? 문장의 적용, 글쓰기의 실제, 세련된 문장 만들기, 수사법, 자료의 활용. 3부 창작의 장, 문학은 예술이다. 의식의 날개를 달자. 소설에 대해서, 소설의 기본 요소, 자기만의 목소리를 가져라. 점검. 4부 명상의 장, 사색의 출발, 이회수의 문장 백신. 본문 내용입니다. 글의 기본 재료는 단어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고 싶다면 기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성당계 3년이면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나 기본을 익히지 못하면 서당계도 성당계도 평생 객고를 면치 못한다. 머릿속에 수많은 단어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평소 단어를 다루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좋은 글을 쓰고자 한다면 우선 단어를 채집하는 일을 생활화해야 한다. 하수와 고수. 그대는 어떤가? 비록 고수는 못될지언정 한평생 하수로 머물러 있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고 싶다면 일단 달라질 각오부터 다져야 한다. 지금까지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자나 저울부터 과감하게 내던져 버려야 한다. 내가 달라지기 이전에 세상이 달라지는 법은 없다. 내가 달라지면 반드시 세상도 달라진다. 그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대는 아직 달라져 본 적이 없는 하수다.
인격과 문장은 합일성을 가지고 있다. 문장이 달라지면 인격도 달라진다. 인격이 달라지면 문장도 달라진다. 그대가 조금이라도 격조 높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현재의 자신에서 탈피하라. 글쓰기의 필수 요건, 진실. 글로서 타인을 감동시키거나 설득시키고 싶다면 진실하라. 진실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을 통해 그대가 얻은 감정이 진실이다. 글쓰기는 자기 인격을 드러내는 일이다. 글을 쓰면 그대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난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도 실체를 드러내고 가슴속에 있는 것들도 실체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글로써 타인을 감동시키거나 설득시키고 싶다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아야 한다. 소망. 절실한 소망은 돈 지갑을 뚫는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나오는 말이다. 서양 사람들의 지갑은 한국 사람들의 전대에 비하면 견고하기가 철갑이다. 재질이 철갑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열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그런데 세르반테스는 소망이 그것을 뚫는다고 단언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소망의 위력이 그러하거늘. 언제나 그대의 미래 일기를 쓰는 기분으로 그대의 글에다 소망을 불어넣어라. 어떤 시점에 이르러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대의 글 때문이다. 하지만 남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감성. 지성은 뇌 안의 범주에 속하고 인간을 아는 경지에 이르게 만들고, 감성은 심안의 경지에 속하며 인간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게 만든다. 감성은 오로지 마음에 의해서만 생성되고 마음에 의해서만 감지되고 마음에 의해서만 표출된다. 그러나 감성은 마음 바깥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척박해지기도 하고 무성해지기도 한다. 마음 바깥에 있는 것들과의 교감이 없으면 감성의 생성이나 감지나 표출은 불가능해진다. 그대가 죽은 문장으로 점철된 글을 쓰고 싶지 않다면 끊임없이 마음 바깥에 있는 것들과의 교감을 시도하라. 애증. 사랑할 수 없으면 증오라도 해라. 사랑이나 증오는 글을 쓰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사랑도 눈물겹지만 증오도 눈물겹다. 예술에는 시간의 한계도 없고 공간의 한계도 없다. 아인슈타인은 예술가를 하나님 다음 가는 창조주라고 말했다. 원고지 속에서나 캔버스 속에서는 화가나 시인이 절대자다. 대통령도 그 권한을 박탈할 자격이 없고 참모총장도 그 권한을 박탈할 자격이 없다. 사랑을 근거로 글을 쓸 것인지 증오를 근거로 글을 쓸 것인지는 그대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대가 진실로 감동적인 글을 쓰고 싶다면 방관만은 금물이다. 방관은 그대의 모든 감성을 말라 죽게 만들고 그대의 모든 소망을 말라 죽게 만든다. 그것들이 말라 죽은 상태에서는 국어사전을 만들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격이다. 예수나 부처는 인간에게 자비와 사랑을 가르친다. 하지만 작가는 인간에게 증오도 가르친다. 아직도 세상에는 증오해야 마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병폐들, 가식, 욕심, 허영, 이것들로 어찌 남을 감동시키는 글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책 뒷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은 정신의 쌀이다. 머리를 쓰지 않고 마음을 써서 사는 언어의 연금술사. 수많은 독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진 베스트셀러 작가. 이회수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글쓰기의 실전적 지침서. 논술에서 베스트셀러 소설까지 당신의 글에 영혼을 불어넣는 이회수의 글쓰기 비법.